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기해년 하한거 결재법어를 통해 게으름은 용납될 수 없다며 사부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고불총림 백양사와 광주 원각사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대불련 광주 전남 동문회도 추모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불교계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교 행사에서 거듭 합장을 거부하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정서적으로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자일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오늘은 이영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진제대종사는 하한거 결재법어를 통해 대중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뒤 대중의 힘이라는 것은 무섭고 게으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 가운데 용맹과 신심으로 애쓰는 이나 화두일념 삼매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참고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발심해 공부를 다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제대종사는 결재에 임하는 사부대중은 근본 결재에는 반드시 대우견성하겠다는 용맹심을 갖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결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100여 개 선언의 2000여 스님들은 하한거 결재일인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여름철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5.18의 의미를 돌아보고 민주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불교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와 광주 원각사에서 추모법회가 마련됐고 대불련 광주 전남 동문회는 민주열사 추모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소리가 법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법회가 광주 원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NGO 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5.18 희생자 유족과 불교단체 관계자 등이 동참해 민주영령 희생자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1980년 5월 강주 시민들은 야만적인 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 이 땅에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의로운 항쟁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5.18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지광 김동수 열사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열사님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눈을 못 감고 있답니다. 지금 39년, 40년이 다 됐는데 저는 아직 꿈속에서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도청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별의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외래 교수이자 성소수자 불자법회 지도법사인 효록 스님의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에서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뜻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5.18 기념일에 맞춰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25일에는 고 김동수 열사에 대한 추모제가 열사의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대불련 광주 전남 동문들이 올해부터는 김동수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추모제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환경연대도 올해로 11년째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작은 음악회와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5.18 39주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를 놓고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이 회의에 참석해 정치 상황과 별개의 문제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136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계에선 법륜 스님이 한국 JTS 민간 차원에서 옥수수 1,300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홀로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 차원의 지원으로는 10년 이래 최악인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식량난을 설명하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Every country's got to make its own decision about what they're willing to do, and we'll leave that up to the leaders of this country. But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북한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처사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대해 불교계는 정치 군사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건 보편적 인권 규범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5, 6월 달에 네. 식량 고갈이니 하고 이제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던데 이제 뭐 정말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이런 종단이나 뭐 대부분 민간 교류 뭐 이런 것들은 사업들은 돼야 될 거. 덕조 스님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종교 민간단체 간담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에 종단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에 네. 이제 그쪽 종단이 좀 나서달라고 각 종단에서 예. 좀 도움을 달라는 그런 정도의 이제 얘기였고 여러 종교가 같이 함께 하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와서 저희 또 저 종단에 원장 스님이나 예.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종단 집행부하고 같이 언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통일부는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한 뒤 북측의 의향을 타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식량 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둘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봉축 법요식 불교예법 거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 종교를 대하는 바람직한 방식에 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은 상대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권 차원의 개인적 종교의 자유 문제 등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불교예법 거부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은혜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황 대표가 보였던 합장과 관보르식 거부를 BBS 불교방송이 단독 보도하고 각 언론이 일제히 인용 보도하면서 불거진 파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SNS 등에선 상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종교의 자유란 가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의견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문화 분야 학자 등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표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진 이 문제에 종교의 자유를 대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뭐 종교의 자유가 어떻고 뭐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죠. 사람이 노마를 가면은 노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그 상대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불교계에서도 개인적 종교가 아닌 예의와 배려의 관점에서 사안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황교안 그분도 그걸 예절로 풀어야지 그걸 종교로 푸는 게 답답해요, 조금. 그 종교다 아니다 보다는 예의다. 일부에선 이웃 종교의 행사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참석자들을 집단 모욕하는 것이란 견해도 제기합니다.
형법 이론상 경의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모욕죄도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든 특정 종교의 중요한 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기본적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다면 해당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모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 마당을 마련하고 있는 열린선언장 법현 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선 이웃 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공인에게 무작정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열린 자세가 아니라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의 문제로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공인들이 모든 종교 의식하는 곳에 가서 그 종교 방식대로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양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양식으로서 종교 의식도 참여하거나 바라보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상대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서 다종교 사회의 상생과 화합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목동 반야사 주지 원욱 스님이 BBS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상암숲속 미디어센터 건립에 모두 3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원욱 스님은 어제 불교방송 마포 본사에서 선상신 BBS 사장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 미디어센터 건립 동참 사원 금액을 모두 보시했습니다. 집필과 강의, 방송 등으로 불법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원욱 스님은 미디어센터 건립 초창기에 3천만 원 후원을 약정하는 청년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불자 대상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 이현세 작가가 BBS 10만 후원 조직 만공회에 동참했습니다. 이현세 작가는 강동훈 방송본부장이 진행하는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한 뒤 가족의 건강과 BBS 불교 방송의 발전을 서원하며 만공회에 가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명 가운데 1명은 정서적으로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으로 소외된 어르신을 보듬는 일에 우리 불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 24.2%와 30.5%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줄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24.5%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기댈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노인이 20.1%로 작년이나 중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등 이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노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르신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교계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803개의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을 조사해 발표한 2018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불교계 노인복지시설 32개 중 30곳이 최고 등급인 A평가를 받아 불교 사회복지가 어르신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사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이런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뭐 노인대학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기댈 곳이 없지만은 나는 사찰에 가서 기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제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물론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불교계 등 종교계의 헌신적 지원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불자 모임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힘든 여건에도 모범적인 신행 조직을 갖춰온 금감원 불자회가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불자들의 힘있는 노래소리가 법당안을 가득 채웁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올바른 금융질서 유지에 앞장서는 곳. 바로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불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갖고 직장인 신도단체로서 더욱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과 금융인들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특히 말로만 하는 홍보보다는 행동과 실천을 통한 신행 활동으로 불자와 예비 불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금융기관에 불자회가 있으면은 거기 소속해 있는 불자인들이 그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 아주 원만하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번 법회에는 금감원 외부 금융권의 불자 인사들도 참석해 2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감독원이 20주년을 맞은 것은 금감원 불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연을 또한 소중히 여겼어. 금융권의 불자 CEO로 알려진 이동빈 수협은행장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금융인들이 먼저 자비를 베풀고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실역행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 또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자비를 베풀면은 우리 주변이 행복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금감원 불자회 지도법사인 묘각 법사는 경기 침체와 조기 퇴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라며 금감원 임직원들과 금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왜 화를 낼까?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탄생하던 당시부터 불자 임직원들과 함께 해온 금감원 불자회는 금감원 임직원들의 정신적 의지처이자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특히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 법당인 BBS 불교방송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금감원 불자회는 보안 절차가 까다로운 금감원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접근이 쉽고 공간이 넓은 다보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불자들은 불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무력과 삿된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든든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 공간이자 쉼터인 마하위하라 사원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오는 19일 오후 아산 도량에서 사원 준공식과 외삭데이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마하위하라 사원 합창단의 공연과 스리랑카 음식을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 활동과 생활 지원을 돕고 있는 마하위하라 사원은 지난 2014년 평택에 건립돼 운영돼 왔으며 이번에 새로 이전한 아산 도량에는 명상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꿈꿨던 과학도 출신의 출가 수행자가 명상 수행에 관한 책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서, 법화경과 마음 공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두 편의 불교 서적,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잠시 멈추고 나를 챙겨주세요는 불교 전통의 지관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행에 관한 에세이와 명상, 철학,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썼던 도연 스님이 이번에는 참된 휴식을 찾도록 명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아붓고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주위와 비교하며 불안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입니다. 수행이란 통찰력과 지혜로 삶을 보다 풍요롭게 경영하는 기술이고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가꿔 나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 바로 명상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봉은사 명상 프로그램에서도 휴식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뇌가 쉬어야 되고, 근데 휴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완, 호흡을 해야 된다. 저는 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한 명상은 뇌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뇌로 한다. 자기 안에 차크라를 느끼는 에너지 명상이 에너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준다고 말합니다. 차크라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하나의 어떤 초월적인 다른 에너지 센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의식 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열리고 평소에 나의 인식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 의식 차원의 새로운 의식 차원의 열림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각 장의 마지막 코너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님의 글과 목소리로 쉽게 따라 명상할 수 있도록 8가지 명상법을 QR코드로 수록해 놨습니다. 경전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해온 중국의 대표적인 불경 연구가 페이융의 새 책 법화경과 마음공부, 금강경과 반야심경, 6조 단경에 이어서 4번째로 법화경 해설을 시도했습니다. 저자는 왜 인생이 고통인가, 불타는 집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멈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만의 삶을 살 것인가 등을 차례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일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영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영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서해 갑니다. 어린 시절에 접했던 서해의 원류를 찾아 한중 국교가 수립된 1992년 중국 베이징대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8년간의 타향살이를 버티게 해준 이 시절 불교는 이후 서해가로서의 삶을 완성시킨 마중물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거의 태반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서해가로서 이 바라보는 불교가 저에게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있었고, 또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교의 그런 교리들이 하나하나가. 서해가이자 금석학자로서 이 총장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귀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그는 절수행과 사경으로 줄곧 되새깁니다. 108배로 하루를 열고 성철 스님 친견 후 아비라 기도로 수행을 점검하고 사경을 전시회로 회항했습니다. 특히 제가 절수행에 대해서 많은 우리 큰 스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서 좀 보통 불자분들은 거의 다 수행하고 있지만은 거의 아침마다 제가 108배를 해 왔었고요. 또 좀 어렵다고 느끼는 아비라 기도도 제가 하루에 3000배를 5일 하는 것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교의 내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근자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불경을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14년도에는 일체유심조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전시회 개인전을 했고요. 이영철 총장은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2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5대 총장에 올랐습니다. 2005년 개교 이래 동양의 사상과 정신을 학문화해온 대학의 전통을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꽃피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총장 취임사를 하면서 첫 번째 제가 했던 말이 나보다는 너요, 그리고 우리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학과요, 또 학교요, 또 더불어 크게는 전체 우리나라요, 또 남북이요, 세계가 우리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더불어서 함께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요. 동양 정신문화의 근간인 불교와 글씨를 통해 정신을 수양하는 서예. 이영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불교와 서예를 둘이 아닌 하나의 화두로 삼아 오늘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낮더위가 매섭습니다. 작년 여름 모두를 힘들게 했던 폭염이 벌써부터 떠오르는데요. 기상청은 지난해처럼 한낮 수온주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도 폭염 여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해년 하한거 결제일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여름과 겨울에 결제하는 수행 전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 훌륭한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오견성을 이루겠다는 수자 스님들의 용맹정진 앞에 올여름 폭염이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